안녕하십니까. 종로 1, 2, 3, 4가 이하 해야 명륜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가에 설치된 한전주와 KT통신주 일체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주택가의 밀집 지역은 차량 교차 통행이 어렵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거지 구획선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간신히 교차 통행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도로 및 보도 한가운데 돌출된 전신주와 무질서하게 설치된 통신주입니다. 주택가 건물 앞 주변에 설치된 지장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차량 교행 및 주차 시에도 차량 파손 및 긁힘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하여 본 의원에게도 전신주로 인한 피해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KT통신주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지역구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해본 결과 10m, 5m 등 간격이 일정치가 않아 설치된 지장주가 있는 관계로 이러한 부분은 통합이 필요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복잡한 공중선과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은 정리하고 공지주는 신속히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및 보도 한가운데 돌출된 한전주는 안전한 보행과 차량 통행을 위해 반드시 이설하고, 이격거리 50m 이내에 설치된 전신주는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 주택가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는 주로 건물 신축축 시에 건축물 후퇴선이나 가각 정리 등으로 인해 건물이 당초보다 도로에서 이격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주와 통신주가 돌출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 신중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지장 전주는 정기사업법과 한전지침에 따라 원인자인 건축주가 이설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설비용이 한 주당 4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부담되는 데다 이설 이취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 주변 건물주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절한 이설 이치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 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로 한가운데 돌출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한전주와 통신주는 17개 동에 한전주 65개소, 통신주 31개소, 총 90여 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전신주와 통신주의 점용 허가는 바로 내주면서 주민불편 지장주에 관한 한전 KT와의 이설 협의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본 의원이 11월 초에 건설 관리과 직원과 현장 방문 후 전주 이설 요청건으로 공문을 발송했더니 한전에서 이틀 만에 답변이 와서 이설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담당 부서에서는 공문 한번 발송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실태를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담당 부서의 행정 능력과 공신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어렵게 구한 2016년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한전이 지불한 연간 전신주 점용료는 약 19억 원이고, 이 전신주를 이용하여 한전이 거둬들인 임대 수익은 1,771억 원으로 무려 93배의 이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실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도로법 시행령 보혈포 3
점용료 산정 기준을 보면 전주나 가로등의 연간 점용료는 갑질을 기준으로 한 개당 고작 1,850원이었습니다. 향후에는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장주는 건축 허가 시 이설 조건을 부여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지장주는 건설 관리과와 KT,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장주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지장주 이설 비용은 한전과 KT에게 100%를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전신주의 점용료를 인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신주 점용허가 갱신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지장주 이설 협의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점용 허가를 반려해야 합니다. 셋째, 지중화 사업 및 이설 작업을 위한 전담 직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하여 도시 비우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 정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 후퇴 시 건물주가 요청하는 장소에 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건물 신축 허가 시 건축가와 건설 관리과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구 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염려되어 여성가족과와 감사 담당관실에 감사 자료 및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던 중 특정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지도 점검 때마다 3년 연속으로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였던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였는 바 회의록 내용이 축약되거나 일부 내용은 누락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들의 제보를 들어보면 반대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회의록에는 단 한 건의 질의도 토론도 없이 원안 통과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를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찾아보았더니 위원회 실명과 회의록 원본을 가감없이 작성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보육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특갈비, 특성화비, 보육료 결정 등 우리 구 보육정책의 주요 사항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회의록은 원본 그대로의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보육 공공성 강화와 연장선상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 자치구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청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육청 사업은 지금처럼 구립 어린이집을 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구청 산하 전문 보육지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총괄 위탁을 하면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교사를 통합 채용하고 구 실정에 맞게 전문성 교육을 한 후에 각 어린이집으로 전보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연차에 따라 평교사, 주임교사, 선임교사로 승진도 하고 혹시 모를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연수가 경과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도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보육, 철학,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엄선하여 구청장이 직접 임면하는 등 매우 혁신적인 인사 시스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10개 정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해안 노타리에서 올림픽 국민생활관까지를 아이들 특화 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6년 2월부터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기치 아래 아동 친화 도시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작년 8월 11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아동 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의 실질적인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 5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하는 등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4월 30일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전용 종로 아이들 극장을 개관하여 어린이 축제, 창작 공연 개발, 어린이 연극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극장 개관 때부터 시작된 아이들 거리 축제에는 올해도 2,100여 명이 주민과 아이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개인적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만 무엇인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안 노타리에서 국민생활관까지 약 510m 구간을 보행 중심의 아이들 특화 거리로 지정하고 아동 관련 행사와 사업의 상징 거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종로구가 명실상부한 아동 친화 1번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가 1년 동안 땀 흘린 결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오는 것을 보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8년 자치구 여성 보육정책 평가에서 24개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2,900만 원씩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만 탈락했다는 소식이 1번지 종로의 자존심을 구겨지는 느낌이고 실로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평가는 여성 및 보육정책 역점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혹자들은 인센티브를 일부러 나눠주려고 실시하는 평가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정부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에 빛나는 우리 구가 유독 이 평가에서만큼은 2016년, 17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탈락했다는 사실이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우리 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25개구 자치구가 대동소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불리했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구 보육 여성 정책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의문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의 탈락은 실수라지만 2018년도의 탈락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 구는 3년 동안 뒷걸음질 행정만 했다는 것인지 실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상을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여성 및 보육 정책의 문제이고 그러한 정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상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 구가 현실은 기본 여건조차도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정책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과 15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